네, 이번 코너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금융픽. 자, 오늘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총괄국의 이준교 부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총괄국 이준교 부국장입니다. 네. 최근에 이 금융감독원이 2021년 지난해죠. 금융민원 동향을 분석해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감독원은 매년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에 제기되는 민원을 분석해서요.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어떤 좀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리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특이점 위주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우선 전년 대비 민원이 약 한 3.5% 정도 감소했고요. 네. 최근 수년간 이제 아시겠지만 금융상품이 점차 이제 복잡해지니까 민원과 분쟁이 증가 추세였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작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3.5% 감소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는 아마 2021년, 그러니까 작년 3월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많은 판매 행위 규제가 도입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 금융회사들이 많은 주의를 기울인 결과라고 저희들은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또 이게 다음으로는 이제 유사 투자 자문회체의 그런 가입 해지 또는 해지 환불금 청구 관련 민원이 전년에 비해서 100%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네.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어떤 미등록 투자자문 일임 이런 행위로 인해서 허위 과장 광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투자자를 유인한 후에 이용료를 이렇게 수취하는 피해 사례 등이 아주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 또 이제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떤 가족이나 지인 사칭해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또 소상공인 어떤 정책 자금을 지급하겠다고 접근하는 그런 범죄 수법이 아주 치밀해지고 있어서 이런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상당히 증가한 거로 분석되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금융상품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상품 자체도 정말 다양해졌고 금융 안에서도 은행권도 있고 증권사, 보험사 굉장히 분야가 다양한데 그러면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다 민원이 감소를 한 건가요? 네, 맞아요. 전체적으로는 감소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보면 조금 다른 양태를 보입니다. 네. 보험과 비은행 민원은 전년 대비 좀 감소했고요. 은행이나 이제 금융투자, 그러니까 증권, 쉽게 말하면 증권이죠. 이쪽에는 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네. 이제 그중에 이제 금융투자 회사들의 민원이 좀 늘은 것은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모주 투자가 되게 유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네. 예. 그래서 공모주 상장일에 홈 트레이닝, 그다음에 모바일 트레이닝 같은 게 이제 접속량이 막 폭주하니까 그런 시스템 지원으로 원하는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보험 관련해서도 민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보험 쪽 민원이 가장 많은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네. 금융 권역별 민원 비중 분석 비율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험이 차지하는 게 58%입니다. 그래서 보험 민원 비중이 이제 감소, 지금 민원이 이제 실제 줄어있다는 건 맞지만 절대적인 구성비 측면에서는 58%를 차지하니까 절반 이상 점하고 있는 거죠. 네. 아마 이것은 금융업종에 좀 특성이 있다고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보험의 경우는 이제 우리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이유도 없고 민원도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험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보상 문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과거 수년 전 아니면 수십 년 전에 이제 받은 계약서, 다른 표현으로 약관으로 하죠. 네. 약관을 이제 그제서야 펼쳐보게 되는 거겠죠. 네네. 또
또 과거 판매 당시에 이제 불완전 판매라는 쟁점도 함께 이제 같이 결부돼서 보통 이어지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다툼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이제 높은 것이 바로 이제 보험, 다른 은행이나 증권과 다른 그런 특성이 있는 보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특성 때문에 금융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 중에서도 좀 연령대별로 민원 내용이나 뭐 민원량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나나요? 예,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 청취자분들 예상할 수 있듯이 가장 경제 활동이 이제 활발한 분들이 이제 그 민원도 많이 제기하시는 거로 분석됩니다. 네네. 저희들이 이제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그 인구 10만 명당 이렇게 계산을 좀 해봤는데 그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가 228건, 그러니까 10만 명당 228건이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네. 그 이후로 40대, 50대 역시 이제 경제 활동이 좀 있는 분들이죠. 그다음에 20대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이거는 모든 금융 권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관심 있는 건 이제 불완전 판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정말 잘못 완전하지 못하게 판매됐을까도 관심이 있어서 이걸 연령대별로 봤는데요. 네. 좀 특이한 거 말씀드리면 이제 보험액 같은 경우에 20대가 좀 도드라졌어요. 그러니까 은행 또는 이 증권 금융투자 권역에 비해서 20대 현상이 어떤 불완전 판매율이 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마도 그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이제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우선 낮겠죠. 네. 그래서 통상 권유에 의해서 이제 보험 영업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불완전 판매 문제가 다소 20대에서 보험 쪽에서 많이 나타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금융 관련 민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내용을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뭐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곳에 계십니다만 사실 금융 민원 자체가 없는 게 가장 좋고 줄어들어야 사실 좋은 거니까요. 금융 민원이 좀 적게 발생하려면 금융회사들도 노력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 금융 상품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노력도 동시에 좀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어떻게 해야 현명한지를 끝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뭐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소비자의 우선 만족이 증가하면 민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소비자법 시행과 함께 여러 가지 판매 규제가 이제 도입됐어요. 그래서 금융상품의 어떤 완전 판매 노력이 강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법규 강화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년에 민원이 아주 좋은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된 거고요. 이렇듯이 금융회사들이 금소법상의 어떤 판매 원칙 준수 노력을 지속해서 영업 조직의 어떤 교육 강화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완전 판매 문화 정착이 되어야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금융 민원 및 분쟁이 감소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감독원도 이제 이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계속 금융회사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금융회사의 노력만 필요한 게 아니고 금융 소비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유사 투자 자문업체의 허위 광고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투자 수익이 높다고 해서 그냥 믿을 게 아니라 어떤 신고 내지 어떤 등록된 업체인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럼요. 네. 또 계약서도 꼼꼼하게, 그냥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네네. 또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요즘 진짜 아마 이 청취자분들 한 번쯤은 다 그렇게 전화를 받아보실 수 있었는데, 보이스피싱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 범죄 수법이 상상할 수 없이 날로 이제 치밀해져서 정말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카드 번호와 뭐 공인인증서 등의 어떤 개인 금융 정보를 물어보거나 출처가 아주 불명확한 인터넷 주소 URL이라고 하죠. 이걸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보이스피싱을 먼저 의심해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재차 확인해 보셔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총국의 이준규 부국장이었습니다.